자, 이어서 연결고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결고리는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뉴욕 증시는 휴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휴장 중에 나왔던 내용들을 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공개합니다. 차익 매물 출회의 변동성 확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러한 내용도 좀 자세하게 해석해 주시죠. 네, 우선 미국 증시가 휴장이죠. 이 미국 증시가 휴장일 때에는 유럽 증시에 대한 움직임이 사실 커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증시 지수로 놓고 봤을 때에는 변동성이 커졌다라기보다는 지수는 이 어느 정도의 좀 혼조세 정도의 모습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이 큰 영향을 주기보다는 미국 증시의 이런 분위기, 최근에 이런 분위기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선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 분데스방크가 독일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 경제가 괜찮다라고 한마디로 평가를 했는데요. 최근에 미국 증시도 잘 버텼었던 이유가 이 이유였죠. 이 CPI가 높게 나왔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금리에 대한 부담감 충분히 가질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지 않았던, 증시가 조정을 받지 않았던 이유는 이 경기가 좋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경기가 좋다, 기업 실적이 좋다. 그래서 주식은 좋다. 이 결론이었거든요. 근데 PPI도 또 좋게 나왔죠. 그러면서 사실은 부담을 느꼈습니다. 사실은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채권 시장이 조금 더 보수적인 모습이 글로벌 채권 시장에도 그렇고요, 국내도 그렇고 나왔었거든요. 주식 시장에서는 FOMC 위원들이 좀 보수적인 발언, 최근에 2월 들어서 좀 보수적인 발언들이 꽤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은 하반기에는 아무리 FOMC에서 이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하반기에 한 번은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한 가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기가 좋기 때문에 이 주가는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이 금리 상단에 대해서도 좀 더 긍정적인 모습들, 5%에 좀 더 가까운 모습들이 주식시장 쪽에서는 많이 나타났었고요. 채권 시장은 하반기 금리 인하 역시 기대를 하면서도 이 상단 금리는 주식시장보다는 조금 더 높이 잡는 살짝 보수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어찌됐든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주식시장을 상당히 잘 지탱을 하고 있다가 이제 PPI까지 좋게 나오고 나니까 좀 부담스럽죠. 그리고 FOMC에서 나오는 발언들도 여전히 이 강경한 발언들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주식시장에서 주식시장을 좀 멈칫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독일에서도 미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수에 대한 자금들도 일부 들어오긴 했는데, 역시 차익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게 문제죠. 이 기술주도 그렇고요. 2차 전지, 반도체 뿐만이 아니라 여타 다른 기술주들까지 빅테크 기업들까지 차익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로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차익 매물들이 좀 나왔었는데,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죠. 최근에 국내도 이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 분위기가 좋은데, 이 유럽에서도 원자재 관련된 업종들이 관련된 이 제품 가격에 대한 상승에 힘입어서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원자재 업종들이 긍정적인 첫 번째 이유는 이 제품 가격이 좋아서 오르는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다른 이 기술주라든지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이 바이오라든지 그동안 이 상승에 대해서 좀 주목을 받았었던 이런 업종들 대비해서는 상승률이 좀 떨어지죠. 이런 부분들도 가격에 대해서 분명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격적인 부담이 좀 덜하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원자재 관련된 이 종목들은 가격도 싸면서 주가가 싸다는 거죠. 주가가 싸면서 제품 가격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사실은 놓고 본다라면은 최근 상승했던 업종들이 꽤 많죠. 그러니까 작년 고점 대비해서 상승했다라기보다는 작년 하반기 대비해서 금년에 열심히 상승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상당히 잘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고요. 근데 이런 업종들이 상당히 좀 많고, 미국 시장으로 사실 따져본다라면 어제 미국 시장 휴장하긴 했지만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잘 끌고 갔어요. 빅테크 기업들도 그렇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이런 테크 기업들,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IT 기업 쪽으로 해서 좀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이런 주가가 올랐었던 최근 상승했었던 이런 업종들은 어제 같은 경우는 좀 혼란스럽거든요. 독일 경제에 대해서는 좋다라고 그랬지만 이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다른 글로벌 증시들이 분위기가 이제 FOMC의 보수적인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 업종들 최근에 올랐던 종목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을 하고 가자라는 움직임들이 좀 강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차익 매물은 계속적으로 좀 출회가 됐고요. 혼조세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조금 하락에 조금 더 가깝죠. 그러면서 이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조정받는 모습으로 시장은 좀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독일과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휴장됐었을 때 이제 상품 품목과 관련된 내용들 이러한 부분들을 좀 종합했을 때 어떠한 성격이었는지를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국내 증시는 이 유럽 증시처럼 크게 위나 아래로 변동하기보다는 약간 약보합 정도의 수준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환율과 외국인들의 매수세 이런 부분들은 좀 변동성이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환율이 조금 부담스럽죠. 이제 1,300원 가까이 올라와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환율은 조금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많이 올라가거나 더 급격하게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보다는 이 자리 수준에서 조금씩 변동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전일 같은 경우 외국인의 그동안의 줄기찬 매수 기대감 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 좀 차익 실현 매물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도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요. 환율에 대해서는 변동성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전기차 분위기가 또 바뀌었죠. 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 CATL로부터 시작된 이 치킨 게임이 분명히 영향이 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상승했을 때 좀 차익 실현 매물 내놓고 싶은데 핑계거리가 생겼죠. 그러면서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도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분위기가 분명히 하반기에는 좋아진다. 근데 지금 좀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좀 판단. 그러니까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이 중기적으로만 봤어도 2차 전지 반도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분위기. 국내 시장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2차 전지와 반도체와 같은 기술주들 변동성은 좀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럼 어떤 종목 찾아야 되느냐? 살짝 좀 무거운 종목들이 매력도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격 부담이 좀 적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가격이 사실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일수록 조금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 밸류에이션도 좀 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 글로벌 업체다 그러면 글로벌 다른 이 비슷한 이 업체들에 비해서 이 밸류에이션이 좀 쌓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시장이 굉장히 얇은 박스권에 갇혀 있고요. 그리고 이 많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적인 매력도가 부각이 된다 그러면 배당에 대한 매력도도 같이 좀 올라가거든요. 물론 연초긴 하지만 배당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 매력도가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쪽으로 좀 포인트를 맞추셔서 종목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안정적인 포인트다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선택하시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입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라는 쪽으로 짚어주셨는데요. 우선 이 종목 보시는 이유 궁금합니다. 네, 이 유럽 증시에서 원자재 업종들이 관련된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가격이 강세를 보여줌으로써 상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국제 유가도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근데 국제 유가보다 사실은 철광석 가격이 좀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투심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죠.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국내 철강주들 전일 같은 경우 기관이 좀 매수했고요. 외국인 팔았는데, 이 철강주들 국내에서는 상당히 좀 주목을 받으면서 최근에 상승하는 모습들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 가격이 좋아진다. 사실 제일 좋은 얘기죠. 기업들에 있어서 제품 가격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매출도 올라가고요. 마진도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긍정적인 이 첫 번째 이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최근에는 중국이 어떻게 되느냐, 이 중국이 문을 여냐 마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주목을 했던 게 뭐 항공주라든지 여행주라든지 이런 화장품이라든지 중국에 관련된 리오프닝 종목들 이렇게 했었는데 이 한 5년 정도만 전으로 가보면 5년 정도 전에는 중국이 경제가 활성화된다. 그럼 1번이 철강주하고 화학주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이 열린다라는 포인트. 그러니까 그리고 중국 3월에 중국 양회가 있죠. 양회가 열릴 때에는 꼭 경기 부양, 중국에서 경기 부양에 대한 얘기들이 항상 나왔고요. 작년 중국 경제 성장률 굉장히 안 좋았죠. 그러면서 경기 부양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 양회를 앞두고 있었을 때 경기 부양이 된다라면은 철강주뿐만이 아니죠. 사실 근데 철강주, 화학주, 건설주들까지도 좀 분위기는 좋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포스코홀딩스 이 전체적인 가격 상승과 제품 가격 상승과 중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과 중국이네요. 자, 그러면 포스코홀딩스 3.5% 이제 어제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종목 설명 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품 가격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현대제철과 포스코 둘 다 이 강판 가격 올렸죠. 그러면서 가격 올라가면 무조건 좋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강판 가격 상승을 했고요. 포스코홀딩스, 뭐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지만 4분기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 흑자 시기가 조금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가격이 올라갔죠. 그러면 1분기 흑자 전환이 뭐 거의 확실합니다. 이 4분기 22년도 4분기 적자 이후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 1분기 7천억 원대, 그러니까 7,500억 정도의 흑자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흑자 전환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고, 그리고 23년도에는 리튬에 대해서 최근에 히토류 계속적으로 관심 받고 있는데 더 상업 생산이 개시가 됩니다. 이 리튬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좀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작년도에 12,000원 배당 결정을 했는데 연간 10,000원대 이상의 배당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철강주도 뭐 이 배당이 많이 나오는 종목들이 좀 정해져 있죠. 뭐 통신주라든지 은행주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있지만 철강주도 분명히 포스코홀딩스도 배당이 상당히 좀 적극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배당 관련된 부분들도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포스코홀딩스 긍정적인 매력 포인트들이 많은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2월 이제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좀 위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가격 전략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포스코홀딩스의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좀 전에 말씀 주셨던 이 가격인데요. 이 바닥권 대비해서 뭐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기보다는 최근에 좀 빠르게 오른 부분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빨리 오른 게 외국인은 줄기차게 팔았는데요. 개인이 제일 많이 샀고요. 그 다음에 기관이 샀습니다. 이 개인의 매수에 조금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분위기는 좋다라는 점 등을 봤을 때 한 37만 5천 원 정도의 매물대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37만 원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목표가 좀 잡으시고요. 여기에서 매물이 좀 나오면서 살짝 조정은 받을 수 있는데 조정이 또 크게 나올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37만 원 그리고 37만 원에서 매물 소화한다라면은 2.9점 정도로 다시 40만 원까지 충분히 이 트라이는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생각 안 해도 될까요? 만약에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면 짧게 잡으시는 분들은 32만 5천 원 정도에서 짧게 손절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길게 잡으시는 분들이라면은 30만 원이 만약에 붕괴된다라면 여기서 손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였습니다. 오늘은 재료가 점점 비싸지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중국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포스코홀딩스입니다. 목표가가 짧게는 37만 원, 그리고 이 37만 원의 매물벽을 뚫어내면은 40만 원까지 보자라는 그런 관점이시고요. 손절가 역시 두 개로 나눠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 32만 5천 원, 그리고 좀 길게 보시는 분은 30만 원까지도 손절가로 잡으시고 이 종목에 대해서 대응해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